아이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든지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우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의 우울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오늘 몇 가지만 알아두셔도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의 모습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이라고 하면 보통 슬프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우울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든지 배가 아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해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조퇴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큰 이상이 없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 심리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 또는 학교에서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도 청소년 우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울하면 힘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그런 힘이 있죠? 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청소년들도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걸 알지만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평소에 운동이나 게임에 흥미를 보였던 친구들도 흥미를 잃고 참여를 꺼리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여겨지기 때문이거든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 또는 밤늦게까지 힘들어하면서 잠들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증상일 수 있고, 또 식욕이 갑자기 너무 늘거나 줄어드는 것도 우울한 기분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잡한 대인관계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방에만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이 역시도 우울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의 생각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신호인데요.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하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서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감정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거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의 우울감은 부모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또래관계 요인, 학교 요인 등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죠. 우선은 청소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또는 아빠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말들. 또 청소년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요.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건데요. 맞아요. 우리 엄마 나 사춘기 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내가 샘내서 잘할 거라 생각해서 맨날 누구랑 비교하고 인격 모독을 했어요. 인격 모독을 당한다고 생각하죠. 공감을 100명 이상 청소년들이 공감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말들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부모님들 스스로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이의 고통으로 인해서 부모님마저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신의 삶을 돌보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우울증 또는 이 우울감은 의지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위험 신호가 2주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나 주변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게 어렵다면 1388 청소년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 기록이 남을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이 치료 기록은 개인이 동의하기 전에는 결코 공개될 수 없고 입학이나 취업에 결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유익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꼭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